일요일이면 만나는 이 황장수와 톡톡톡 영화 이야기. 오늘은 영화 고령화 가족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영화요, 제가 볼 때 한 500만원 봐야 되는데 한 100만 봤다 그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영화를 보는 기준이 뭔가, 진짜 봐야 될 영화는 안 보고요, 그냥 마케팅과 입소문과 배우 보러 갑니다. 그래서 택도 아닌 영화들이 천만 영화, 또 정치적으로도 천만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국민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봐야 될 영화가 저는 고령화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IPTV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 전 세계가 장기 경제 불황에 돌입하고 또 초고령화가 나라마다 진행이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돈 앞에는,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결혼하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푼이라도 상속 정려를 더 받으려고 아버지, 어머님 하면서 며느리 혼자까지 다 쫓아다니죠. 부모가 돈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자식들은 부모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형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형제간이 다 가난한 게 우애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 중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면 형제라도 평생 서로 보지 않고 삽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도 강아지 오래 키우면 정이 들어서 도저히 그냥 버릴 수가 없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돌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개들도 그냥 집 밖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 아닙니다. 자, 유럽에서요, 남유럽에서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나 그리스, 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50%에 가깝다고도 합니다. 말이 50%지요. 정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업한 청년들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식당 하나 하면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거나 그릇을 닦거나 요리를 하면서 먹고 삽니다. 온 가족 다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농촌이 지금 가족을 포용하는 일종의, 이 공부 많이 해서 도시로 가서 대학 나왔던 아들이 취직에 실패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농사를 짓거나 식당 일을 도와주거나 이러면서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실업률에 비해서 사회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그 나라보다는 청년 실업률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참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일본 요즘 곳곳에 혼자서 고독사한 노인들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요,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명절이라는 개념도 크게 없기 때문에 명절 때도 집을 안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일단 집 떠난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하면 부모하고 그냥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나중에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부모가 혼자 늙어서 죽어서 한참 있다가 이웃이 발견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발견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핏줄이라는 개념이 이 돈이라는 개념 앞에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가족은 외견상으로는 엄청 화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족을 묶어주는 것은 핏줄이냐 돈이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가족도 아닌 것인가? 자, 이 영화는 현대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부 생각해 보도록 의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머니가 윤여정이고요, 큰아들이 윤재문입니다. 윤재문 건달 역할 아주 단골로 놓으시는 분이죠. 저는 이분 연기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집 남자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위태롭게 살아가는 허세뿐인 한국의 삼류 양아치 건달의 일종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아, 윤제문이 연기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영화 감독까지 됐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쪽박차가 많이 배우고 백수된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반건달이고 깜빵을 밥 먹듯이 드나들고요. 셋째가 이제 공효진입니다. 딸이죠. 그래서 이남 1년대요. 이 친구는 결혼을 했다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하나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마자 또 사귀는 남자 하나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입니다. 배짱도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원래 엄마 밑에 얹혀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가끔씩 깜빵에 가고 조폭들, 후배 조폭들 밑에 서서 바지 사장이나 하고 이런 친구고요. 둘째 아들은 제가 볼 때 한 서울대쯤 나온 것 같아요. 유일하게 집안의 희망이었는데 영화 감독한다고 하다가 왕창 망해먹고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영화 시작 때 보면 마누라하고 바람 피운 남자를 주워 패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 많이 패가지고 이 친구 깜빵에 가게 생겼는데 어차피 형님이 내가 깜빵에 많이 드나들었으니까 네 대신 내가 팬 걸로 하자 해서 깜빵도 대신 갔다 왔습니다. 자, 정상적인 가족이 자식들이 하나도 없고요. 엄마는 화장품 외판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마누라가 이혼 신청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러니까 쪽방 같은 데 있다가 쪽방에서 이제 먹고 살 돈도 없어가 집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딸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지 딸까지 하나 호까지 하나 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집에 있던 윤제문이는 굉장히 불편하죠. 방도 적은데 차남도 들어오고 장녀도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 이남 일녀와 어머니 윤여정입니다. 엄마 역할로 노는거든요. 화장품 외판을 하는데 엄마는 굉장히 착하고 진짜 교양도 있어 보이고 순수한데 집은 뭐 아마 제가 볼 때 저기 서울 외곽에 도시에 만산쯤 돼 보입니다. 그것도 변두리에 연립주택입니다. 막 방 한 3칸 있는요. 그래서 세 가족이 이제 다 이 세 자녀가 다 집에 모여들어서 아웅다웅 싸웁니다. 뭐 방이 이제 그 장남하고 차남이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자녀 평균 나이가 39살이고요. 엄마까지 합치면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가족이라는 제목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찌질하기 거지없습니다. 둘이서 서로 간에 이 방을 차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지를 않으나 말만 하면 대학을 나온 놈이나 안 나온 놈이나 입에 욕을 다른 게 열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형제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10,000원씩 받아가 같이 목욕탕 가고 소주 한잔 먹고 이런 식으로 진짜 전형적인 백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가 약점이 좀 있으면 저것만한테 용돈 받는 거를 갈라먹자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갑니다. 이 차남이요. 대학까지 나온 차남이. 그리고 조카가 혼자서 피자 시켜 먹으면 그놈을 뺏어 먹으려고 온갖 말로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처럼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자고 해가지고 새로 이제 공효진하고 사귀는 남자 차에 온 가족이 타서 가가지고 그 남자가 사는 횟집에 갔다가 가족끼리 싸우다가 그것도 시끄럽다고 뭐라 하는 옆 사람한테 온 가족이 다 달라들어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궁상은 있는 대로 다 떨고 교양이라는 것은 사돈 8천보다 더 거리가 먼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한마디로 거의 말종에 가까운데도 나중에 그 집에 그러니까 공효진의 딸 조카가 그 뺀질이가 집안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집안 꼬라지가 제가 봐도 한 하루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게는 생긴 집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찾아 나서는데요. 또 위기에는 단결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끈끈한 피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래도 핏줄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핏줄도 복잡합니다. 첫째 윤제문이는요. 죽은 아버지가 보통 바람둥이가 아니고 남봉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한테 살러 온 여자가 데리고 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하고는 사실상 핏줄이 한 방울도 안 섞인 가족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이 폭로되면서 내쫓깁니다. 집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유일하게 죽은 아버지와 윤여정이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고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첫째 윤재문이가 저거 집 핏줄이 아니라고 비판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또 폭로가 터집니다. 윤재문이가 폭로합니다. 니도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아버지가 하도 남봉꾼이니까 윤여정이가 동네에 어떤 아저씨하고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워서 넣은 딸입니다. 이것이 차례대로 공개되는데 그 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조카가 가출한 학생들을 팔아먹는 인신매매 집단에 잡혔는데 윤재문이가 조폭 출신이니까 자기를 보고 처음부터 쫓아다니는 후배 잘나가는 조폭들이 있습니다. 형님 사장 하나 맡아라. 그 뭐냐? 이 불법 전자 오락실, 그러니까 도박하는데 거기에 바지 사장을 맡아서 월급 조금 받고 깜빵 대신 가라 하는데 조카를 찾아주면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가출한 상태였는데도요. 조카가 가출했다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직에서 그 애를 조카를 찾아주면서 윤재문이를 이제 바지 사장으로 깜빵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공효진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사귄 남자, 이혼도 하기 전에 사귄 남자를 이제 데리고 집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가 맨날 그 영화에 보면요, 가족이라는 것은 식구 아닙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식구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종일관 나오는 장면이 온갖 욕을 하고 쌍욕을 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거나 라면을 먹는 장면이 한 5번, 6번 나옵니다. 근데 엄마가 삼겹살을 계속 사와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엄마가 화장품 왜 파는하는데 매일 고기를 사오니까. 요즘 삼겹살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엄마가 어느 철물점에 들어갔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또 엄마를 안아주고 이래요. 그리고는 또 같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요. 그걸 보고 이 둘째 아들 박예일이는 머리가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엄마가 저 나이에 몸을 팔러 다니는구나 해서 삼겹살을 먹다가 이 삼겹살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우리 엄마가 몸판 돈이다까지 해서 삼겹살 판이 또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박근영이가 그 철물점에 주인으로 나오는데 박근영이가 공효진이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여정이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서 넣은 그 딸의 아버지인데 이 딸이 또 재혼을 한다니까 결혼식장에 그래도 아버지는 엮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 이제 삼겹살을 사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박근영이가 결혼 전날 인사하러 왔는데 또 집으로 들어오니까 박예일이는 쫓아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와서 인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도 가는데요. 윤재문이는 그 결혼식장에 이제 집을 쫓겨나와서 가고는 싶은데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후배 사장이 지를 완전히 멸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윤재문이가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보고 불법 전자오락식을 팔아라 하던 또 다른 조폭이 있었어요. 왜냐? 모든 서류는 지 이름으로 돼 있는 겁니다. 바지 사장이니까. 그래야 깜빵도 지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밤에 훔쳐와서 그 사람한테 넘기고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박예일이한테 엄마 갖다 드려라. 이게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먹고 산 밥값이다 하고는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까지 갔습니다. 근데 조폭들이 뒤늦게 불법 오락실을 팔아먹은 것을 알고 이제 박예일을 잡아갑니다. 결혼식 끝난 박예일을요. 박예일을 잡아가서 죽도록 패고 윤재문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너 동생 잡아놨으니까 빨리 와라. 윤재문이는 공항에서 저 필리핀 줌으로 떨라다가 할 수 없이 사실 핏줄 한 방울 안 섞이고 맨날 구박을 하고 하던 박예일을 구하려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둘이 죽도록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영화가 장면이 바뀌는데요. 장면이 바뀌고 나면 박예일은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옆에서 몇 개 직장을 소개해 줬습니다. 영화 감독이니까 뭔 직장이겠습니까? 에로 영화 찍으라. 근데 자기는 예술가라고 에로 영화 찍는다고 거부했지만은
온갖 풍상을 겪고 난 다음에 에로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것도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윤재문이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한쪽이 잘려가지고 그 다리를 절면서 한때 박예일이가 좀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볼까 했던 동네 미용실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미세타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어쨌든 그 콩가루 같은 집에서 다들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그렇게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는데요. 자, 이 영화는요. 잘날 것도 없고 거의 사회 밑바닥까지 내쳐지고 또 핏줄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피도 제대로 안 섞인 삼형제와 엄마가 어쨌든 세상을 정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욕과 찌질함이 극치를 달리죠.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서로를 보듬고 또 정을 느끼면서 따뜻거리면서 살아가고 또 내가 원래 큰 꿈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비루하지만은 열심히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살려고 합니다. 자, 박예일이는 바람 피운 마누라가 끊임없이 와서 이혼해달라 하는데 거부하고요. 욕을 하면서 내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도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가족들은 피가 하나도 안 섞였지만 서로 간에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박근혜까지 예우해주면서 삼남매가 어쨌거나 찌지고 볶으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영화에 그 윤여정이가 냉장고 옆에 가사를 붙여놓고 부르는 노래가 패티킴의 초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우에서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초우 노래 가사처럼 처연하지만은 뭐라고 하나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 송혜성인데요. 저는 이분의 영화를 뭘 보고 옛날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15년쯤 됐을 겁니다. 파이란이라는 영화. 최민식이가 36 건달로 나오고 장백지 뭐 그 뒤에 스캔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만 거의 데뷔작 비슷한 영화였습니다. 장백지가 그 중국에서 위장 결혼하러 온 여자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걸 그 여자를 사실상 팔아먹다시피 한 이 최민식이 나중에 이 여자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서류상으로는 둘이 부부였습니다. 그걸 뒤늦게 깨닫고 그 여자가 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해안에 잠겨서 우는 장면이요. 정말 이 영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영화도 뒤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우스웠는데요. 장백지의 아버지는 홍콩에서 유명한 삼합회 두목급입니다. 근데 딸이 한국에 영화를 이제 그때는 장백지가 지금은 이런 영화 찍으라면 안 찍겠죠. 그때는 신인이었으니까 한국에서 영화 찍는 데에서 갔는데 저 강원도 삼척인가 속초인가 끌고 가서 여관에 재우고 어쩌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한국에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설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에피소드로 들려오는데요. 어쨌든 송혜성 감독은 우리들의 뭐 아름다운 시간에가 우행시라고 사행수 강동원이 나왔던 이나영이 그또 뭐 변호사입니까 뭘 나왔던 그 영화에도 감독을 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송혜성 감독의 최고작이 고령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한 두어 번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그 연립주택, 남루한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벽, 그러니까 지지대 사이에 바위 틈에서 이렇게 들꽃이 하나 피어갖고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이 몇 번 클로즈업 됩니다. 자, 그 들꽃은요, 이 삼형제하고 어머니처럼 바람이 불어도 그냥 삶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은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요, 드라마,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가족들은요, 전부 다 위선적인 가족들입니다. 전부 회장님이고 실장님이고, 가난한 사람은 전형적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집은 반듯하고, 돈 있는 사람은 전부 위선적이고. 그런데 실제로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집구석도 개판 5분 전에 찢고 뽑고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진짜 비루하기 짝이 없고 뭐 돈 안 빌려준다고 싸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묘사하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 사랑이 없느냐?
제대로 된 핏줄도 아니지만 사랑으로 어울려서 가족이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경제는요 정말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자녀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그런 자녀들은 점점 늘어갈 겁니다. 지금 캥거루족이라고 한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가족들 늘어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럼 취직 못하는 백수라고 손가락질하면서요 가족들은 점점 단절돼 갑니다. 그래서 잘나고 좀 배운 척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취직 못한 자식들을 그렇게 구박하는 것보다요 이 집처럼 피도 제대로 안 섞이고 핏줄도 엉망진창이지만 욕하고 찢고 볶으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또 위기가 오면요 서로 똘똘 뭉쳐서 돌파하면서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즉 삶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리얼한 가족이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 가족이요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음미해야 될 내용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이 되고 옛날에는 핏줄이라고 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핏줄도 무의미한 겁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못한 행제간도 많을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개는 애증중지하면서 못 사는 행제간은 쳐다도 안 보는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부모도 내팽개치는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냐? 동물들도 자기 핏줄을 돌보는 부분은 대단합니다. 집착이. 그러니까 사람이 애둘 때는 동물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그래도 살아온 삶에 대한 정이 핏줄 같지 않은 핏줄들을 한데 묶여서 서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어려운 시대에요. 진짜 이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일본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한국도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경제가 정체되고 실업자가 난무하고 청년 실업이 난무하면서 결국은 그런 사회로 가게 될 겁니다. 유럽에도 지금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요 서로 뭐를 갖다가 끈으로 묶고 가족이라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요 식구. 이제 가족이라는 핏줄을 의미하는 가족이라는 것보다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고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그것이 정이라고 살아가는 식구라는 개념이 현대에 새롭게 만들어질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고령화 가족을 보고 느끼십시오. 감사합니다.